전에 보여도 봤었나? 그때 봤어요? 그때 부장 나와주신 그냥 그래. 그랬던 것 우리 출연시키라고 해요. 오늘 모두 오신지 안 오신지 내일 오늘을 되겠네. 몰라. 같아요. 목요일은? (199쪽) 국악의 발달. 역사책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자, 역사책 갑니다. 제일 하단 첫째 줄 17세기 갑니다. 명분 질서를 내세우는 정통론이 강화되면서 강목제 사학이 발달하였다. 네. 17세기에는 강목제가 되게 발달되었다. 정통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강목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저는 강목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도 돼. 괜찮아. 모른다. 괜찮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강목제를 알아? 알지?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손을 안 드는 걸 보면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출발점을 이렇게 보죠. 단군조선으로 보죠. 단군조선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나요? 17세기 사관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사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기자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A 범죄를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났나요? 마음 변한 진을 합치면 뭐라 되죠? 세 개니까? 그렇지. 사만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신라에서 중심이 되는 신라가 통일되는 통신라가 되겠죠.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고려한 나라, 그 다음에 이게 일명 강목체예요. 정통성이라 불러요. 정통이라 말은 끊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끊김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과 목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니까 보시죠. 강은 정통을 얘기해요. 강은 정통을 얘기해요. 근데 목이 있죠. 네. 목은 정통이 아닌 방식인데 우리 책에 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시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일본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면 1910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받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역사책에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근현에서 공부할 때 일제 강점기 되게 양이 많고 되게 출제 빈도가 높아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우리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책에 포함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되죠? 그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두 방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남한이고,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있지만 전에도 이제 북한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한은 우리가 보통 그냥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저희들은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남한 거 우리 당연히 하겠죠. 근대에서 공부하죠. 근데 우리 책 편제에 북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강의하자 뭐야? 목. 이거 뭐야? 목이라고. 오케이? 쭉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걸 뭐라 한다? 정통이 이어졌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사회 보시면 식당에 할아버지, 아버지 보인 3대 연도 쭉 연결되는 사람들이 일명 노프라는 데가 있지.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 강의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강의네 생각하라고요. 네, 식당 가면 3대가 연이어서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이게 강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예요. 그 다음에 목, 여기 아까 방금 일제강점기에 북한의 역사 이런 걸 목이라고 한다. 이런 글씨체 서술 방식이 되게 히트를 치기 시작하더라. 페이지 넘깁니다. 강목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기억본 여사제강입니다. 여사제강 할 때 앞에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돼요. 고자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사제강. 그럼 뭐예요? 합치면 뭐가 되죠? 두음법칙에 따라서 여를 갖다가 리어로 하게 되면 고려의 역사책을 조선 사람이 기록했다는 뜻이 되겠죠. 서인유계, 서인의 밑줄 긋습니다. 서인유계라는 사람이 현종태, 송시열 등 북골란자들의 칭송을 받은 책으로 고려사를 간략히 요약하였으나 전적으로 고려사에 의거하고 체제만 강목체로 바꿨습니다. 여사제강 내용갑니다. 그는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그 내용이 허황되고 터무니없어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고려사는 역대 전사의 체를 모방한 결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세 가지 열전에 산재되어 있어서 비록 한 권의 책이지만 실제로는 세 권과 같아 내용 파악이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그 권질이 아주 많아 절반도 보지 않았고 실증이 난다고 하였다.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분들한테 고려사 책 읽으려면 읽지 못해요. 힘들어서. 그죠? 자, 그렇다면 여사제강이라는 이 책이 17세기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오늘 베스트셀러 많이 나오네요. 그죠? 베스트셀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여사제강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뭘까? 자, 지금 후기는 서인이 짓고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서인 노론 같은 애 짓고 나온 책이잖아요. 송실 같은 애 짓고 나온 책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말하는 권장도서가 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권장도서 100권 이렇게 읽어보세요.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됐을까? 이거예요.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 공통점이 뭐냐고, 그 공통점을 갖다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애침을 되게 많이 받았죠. 고려 때. 거란, 여진, 몽골 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가져가서 우리가 헌납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항전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나라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아냈죠. 일본의 임진왜란을 겪어서 우리가 또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애침이 왔을 때 항복한 게 아니라 항전했다는 거예요. 항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은 왕이 운영한 것처럼 보면 실상은 누가 운영했다는 거예요? 제당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되기 때문에 여사제강이 되게 인기가 있는 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서인 노론들한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냥 여사제강 줄줄만 외워서 우리가 시험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 잡을 수 있죠? 네. 시험 요소입니다. 네. 되게 또 함정도 많이 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가봅니다. 동사. 남인입니다. 남인의 영수였던, 영수는 아니죠. 허목, 현종 때 제왕이 정치를 편, 단군, 기자, 신라를 중국의 3대에 비하여 이상시대로 그렸으며 붕당 정치를 비판하였다. 그 남인 밑줄 그으시고 붕당 정치 비판 밑줄 그었습니다. 보시면 뭐 허적, 허목, 윤서도 우리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죠? 이 남인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송시열 같은 서인들은 신권 강화입니다.
이런 맹점이 보다 왕권 강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붕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들은 뭐야? 붕당 정치를 하겠다는 애들인 거고. 이거 서인과 남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목의 동사, 남인, 붕당정치 비판. 딱 카테고리 딱 잡으시면 돼요. 동국 통감 제강. 홍여하가 남인의 입장에 남인만 몇 줄 읽으면 되겠습니다. 서거정의 동국 통감을 치사, 절충에 가숭용, 서당이나 글방에 우리 참고 기본 교재를 잡았다는 거야. 교재로 사용하기에 지었고 저자가 죽은 지 100년 뒤인 1786년 정조 10년 안정복의 서문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로 7금용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앞에다가 난이도 사항을 적어요. 동국동감 제강은 난이도 사항에 적으시면 됩니다. 동사차뇨 있었다는 정도. 18세기로 갑니다. 18세기 동사 강목 별표 5개 가장 많이 나온 책이죠. 지금까지. 동사 자르시면 돼. 동사. 우리나라 역사라는 뜻이지. 동사니까. 중국에 가도 항상 동쪽이니까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나라 역사책이야. 강목체니까 강목이란 말은 강목체로 구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목체 이미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로 그죠? 메인 강은 메인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역사 메인이 뭐냐? 뭐고 뭐야? 부수적인 거 서브가 뭐냐? 강과 목, 메인과 서브. 영어로 이렇게 살짝 이해하셔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 강목. 정조 2년 안정복이. 안정복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정조도 잡아야 되고요. 서술자는 편년체나 자치통강 강목의 체제에 따라서 강과 목의 내용으로 서술한 사서로 이익의 정통사관을 적용시켜 당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 고증하였다. 이익의 동그란 칩니다. 이익이 제자들을 길러내죠. 그 대표 인물이 안정복. 그 이익의 제자들 갖다 우리 뭐라 부르죠? 성화급하라 그러죠. 이익의 호가 성호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화급파야. 스승님이 한 사람이야.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정복도 똑같이 이익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사람은 제자를 되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가르칠 때는, 역사를 서술할 때는 시세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치면 파워죠. 우리 고구려 백신라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했습니까? 파워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객관적인 판단한다면 고구려가 힘이 있었나요? 백제가 힘이 있었나요? 신라가 힘이 있었나요? 고구려 최대 강성했잖아요. 요동 요소 지역 전체를 다 먹었잖아요. 5세기 최고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특히 중국 베이징 근방까지 진출했던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잖아요. 강성하잖아요. 그런데 신라 중심의 역사서를 삼국사기라는 책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삼국사기에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익 같은 사람이 비판했다고. 그래서 역사를 쓸 때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했느냐 이걸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익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는 안정복이 동사 강목에서 자기 스승님의 뜻을 따라서 뭘 따랐다는 얘기야? 시세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쓴 책이 동사 강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지 무작정 암기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도 이익의 제자가 안정복이다. 안정복의 스승이 이익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동사 강목이다. 자, 당군조선 고려 말까지 고증 4만 이하를 무통이라고 했습니다. 예. 똑같아요. 여기 봐봐요. 당군조선 기자 4만 봐봐. 똑같아. 당군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4만 여기까지를 뭐로 본다는 얘기야? 정통으로 보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밑으로 뭐 본다는 얘기야? 정통이 아닌 거로 본다는 뜻이에요. 무통이라는 거야. 무통. 역사 정통이 없다. 무통으로 본다는 얘기. 이게 안정복의 대표적인 책 동사 강목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시각으로 보면 기자조선을 우리 21세기에는 정통으로 봐야 안 봐요? 이건 안 보지. 우리 21세기 현재 역사학회니까 안 본다고.
20세기까지 회사를 기자조선을 봤다는 거예요. 정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21세기는 뭘 정통으로 보나요? 기자조선 대신에? 그렇지. 이만조선을 정통으로 본다는 겁니다. 봐요. 역사는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발전한다는 용어는 쓰진 않아요. 바뀌는 것 뿐이지 바뀐 게 발전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그 시대별로 역사라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기술은 발달한다는 얘기를 쓰죠. 그죠? 수없이 하루하루가 진보하니까요. 역사는 발전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달라질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수문, 고려의 강감찬, 서희 등 명장의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게 정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종의 동사가입니다. 허목의 동사가 있고 이종의 동사가 달라요. 고구려의 큰 비중을 둔 만주 중심의 역사관과 발해를 처음 언급하였다. 발해 미술고 쓰면 되겠죠. 이종의 동사. 그 다음에 발해고 기본이자 별표 5개. 모든 수험생이 맞히라고 주는 문제야.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의 형세로 파가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역사 범주 내로 포함시켰다는 뜻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 신라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로 치부했던 것들이 여기죠. 여기까지 대동강 이남부터를 우리 신라로 보잖아요. 여기를 통신라로 보죠. 대동강 이남부터. 그럼 여기는 누구 땅이 됐냐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다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여기가 전부 뭐예요? 여기가 발해란 나라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다. 이걸 묶어가지고 남과 북, 그래서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죠. 어디에서?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남북시대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해동역사, 빈출 바로 붙이지 말고 해동역사, 해 앞에다가 발자 하나 넣어볼 거야. 이렇게 해동은 바다 건너 우리 역사라는 뜻이 되죠. 바다 건너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해동,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 거기는 발자가 들어가 뭐야? 발해의 역사도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 여기 좋지 않나요? 해동 역사, 발해 역사도 범주에 포함되어 있구나. 남인계, 밑줄로 가자면 남인계 한치윤이 500여 종의 밑줄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너무 잘 나온 빈출 문제예요.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해동 역사가 예국 서적들을 갖다 레퍼런스 참고문으로 잡았다. 연료실 기술, 빈출, 이긍익, 조선시대 역사를 기사 본말체, 밑줄.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 유일하게 기사 본말체 시험에 나오는 기사 본말체 밑에 적고 유일하다 적어야 돼. 고려조선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기사 본말체가 딱 하나야. 이긍의 연료실 기술, 기사 본말체를 서술, 조선사 당대사라고 합니다. 공부를 한 1년 정도 넘게 하시거나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 책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책 문제가 꼭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무작정 외워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럼 최소한 책을 읽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 내용 정도로 숙지해야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 누가 썼고 이 내용이 뭔지 대충 알고 들어오죠. 그죠? 뭐 선생님 책꽂이 보면 다 이런 책이 다 꽂혀져 있겠죠. 이렇게 옛날 책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책 정리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거 다 버릴까요?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만 놔둬. 책이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뜨잖아요. 옛날 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폼은 안 나잖아요. 책꽂이 꽂혀있는 먼지 낀 모습이 보이잖아요. 새 책은. 이런 책입니다. 연료 실 기술 볼까요? 번역해 볼까요? 의역하면 연료란 말은 그러하니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의역하게 되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사 본말체 방식이라 불러요. 연료실 기술, 그러하니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은 꼭 기억할 것.
조선사예요. 그리고 당대사라고도 불러요. 그 시대에 썼던 게가. 그죠? 조선사, 당대사 이런 식으로 표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책이란 뜻이에요. 연려실기술. 자, 그런데 이건 정사가 아니겠지. 왜? 정사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잖아. 이게 뭐야? 조선왕조실록을 뺀 역사책은 전부 다 뭐가 돼? 개인이 쓴 야사예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개인이 모집한 자료 플러스 중국의 문을 가져다가 빌려 쓴 책들이 대부분 야사예요. 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야사입니다. 자, 이제 국어학 가볼까요? 역사책보다 시험 출제 비율은 확 떨어집니다. 훈민정음 운해 영조 때, 언문지 순조 때, 고금성림 정조 때 해외 언어 밑줄 긋습니다. 딱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금성림 해외 언어를 뭐 해석했다. 해외 언어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지리서 갑니다. 역사 지리서. 자, 보겠습니다. 여지도서 영조 때 신증 동국 여정을 보완하여 전국 지리지를 완성하였다. 동국 지리지 별표 5개. 한백겸 밑줄 긋습니다. 한백겸은 되게 여러 분야에 나타나죠. 대동법을 처음 건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호조 참의 때, 호조 참의 때 대동법을 건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 지에서로 사만의 이치를 고증하였고 고구려 발상지가 만주 지역이라는 것을 고증하였다. 즉, 이 동국지리지는 쉽게 얘기해서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아시는 동네 볼까요? 번역하면 인주죠? 인주는 오늘날에 어디죠? 이거잖아요. 인주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인천을 내가 찾아보는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옛날 지명을 찾아서,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동국지리지. 지명을 찾아서 봤는데, 지명이 하나 꽂혔어. 근데 대한민국 팔도를 다 뒤져봐도 이 지명은 없는 거야. 찾고 중국 찾아 뒤져봤더니, 베이징 근방이었다는 거야. 왜? 그건 뭐야? 베이징 근방까지 우리가 진출한 나라는 어디가 있겠어요? 고구려밖에 없지. 신라가 갈 수도 없고 백제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까지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명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꼭 같은 방식, 그리고 동국지리적 아방강 요걸 두 개를 묶어서 별표를 잡으셔야 돼요. 정약용도 꼭 같은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 모르는 막 지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순조 때 정약용이 지역별로 소개,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 발해 밑줄 긋습니다. 백두산 동쪽도 밑줄 긋습니다. 모르는 지명을 찾고 봤더니 백두산 동쪽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발해였다는 거야. 그래서 발해 영토가 백두산을 향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동 방향으로 끊임없이 뻗쳐나가더라는 거야. 오늘날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오늘날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발해의 땅이라고 했다가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동지지 등이 있었다 정도 가면 됩니다. 지도 갑니다. 동국지도. 별표, 기본입니다. 영조 때 정상기, 영조 밑줄 긋습니다. 영조. 동국지도 주고 시대 물어볼 거니까 영조. 정상기, 백리척 밑줄 긋습니다. 1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백리척이니까. 그러니까 십리는 4km죠. 백리는 뭐가 있어요? 40km겠지. 점 하나와 두 개를 찍어줘 찾아가는 거야. 그게 백리척이죠. 네.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뭐야? 십리척이야. 4km와 점 하나 찍는 거야. 어떤 게 더 정확할까? 대동여지도가 뒤에 나왔고 훨씬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차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 10m 앞에서 알려주지. 그 훨씬 더 정확도가 있겠지. 길 찾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몇 리척으로 만드느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십리바다. 십리바다에 들었습니다. 십리척이라고 하죠. 철종 때 김종호가 표시한 조선 전도 22첩의 산업군사 22첩에 적었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생각에 지도하면
저기 천장에서부터 쭉 한 장으로 쭉 흘러내린 걸 한반도 지도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시기에는 그런 종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30cm, 30cm 하나씩 이렇게 해서 책으로 이렇게 구불쳐 딱 구불쳐서 엮어놓은 책이야. 이게 22첩이라는 뜻이야. 참고로 김종우가 팔도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린 게 아니야.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게 대동여지도야. 오케이? 일부는 가서 볼 수 있겠죠. 의심나는 부분 볼 수 있지만 이 대동여지도 전체를 그리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돈 것처럼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오케이?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책이 대동여지도다. 근데 이걸 책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펼쳤다, 좁혔다 할 수 있는 22첩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요. 대동여지도에 대한 속설 하나 보겠습니다. 박스에. 완성 후 나라의 기밀이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판목은 입수 소각했다는 사실이 아니며 청독부가 조작한 내용이다. 가끔 이런 썰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걸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요게 관방지도, 숙종 때 이이명이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관방지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도에는 우리나라 북방지역과 만주의 만리장성을 포함하여 중국 동국지방의 성책과 장성 등이 장악하게 기록되었다. 그래서 군사적 목적 잡으면 됩니다. 만리장성까지 기록되어 있던 정도까지만, 요게 관방지도 정도까지. 페이지 넘겨갑니다. 과학기술 가보겠습니다. 202쪽. 자,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농업부터 각 분야의 농업, 박세당의 색경, 홍만산의 산림경전, 서울세동론서, 책 주인공과 제목 암기,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안 기본입니다. 강해군 때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가해통, 밑에 홍역 적어놓습니다. 홍역에 대한 얘기죠. 지금을 치면 코로나가 우리 덮쳤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잖아요. 정약용이 살았던 이 18세기 상황에서도 홍역이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비용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만드는 게 마가해통.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사상의학이죠. 사람의 몸을, 네 가지 몸을 분리해서 그 몸의 성질에 따라서 처방해야 됩니다.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 과학 갑니다. 효종 때 시현역을 시행한 시현역. 이게 최초의 실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실학. 달력입니다. 달력. 우리 여기 가장 핵심은 24절기죠.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게 24절기죠. 24절기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다음 17세기 김성문이 지구 자전을 주장했다 얘기했고, 연이어서 18세기 홍대영이 지전설, 무한우주를 주장했더라. 17세기 김성문, 18세기 홍대영, 순서 선후관계 잡으셔야 됩니다. 지전설에 대한 얘기. 수학, 기하온범, 최석정의 구수력, 홍대영의 주의 수용. 홍대영의 주의 수용 정도만 체크하시면 거의 나올 빈도수가 낮습니다. 과학서, 색경, 산림경제, 해동농서, 세동농서는 체크합니다. 서우수 때문에 체크합니다. 벽원신방, 이거 진짜 어렵게 나오는, 이것도 보시면 효종 때 안경창이 편찬한 온역, 즉 전염병에 대한 치료에 관련해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책들이 조선시대에 뭐가 있냐 물어본다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해통, 아까 나와있네요. 거기에 핵심은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 별표 5개 하면 최근에 빈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임원경제지, 서유구, 순조 때 서유구,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 편, 실학자 농촌경제, 정책 산림경제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에 지어서 900여 점을 참고 인용하여 엮어낸 농업위주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가보겠습니다. 종류,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송호사, 설의 동그라미 쳐요.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수준으로 지봉유설이라든가 송호사설 읽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정도 수준. 백과사전이니까 그러겠죠. 네. 이등무의 청장관 전서. 이등무의 청장관 전서. 네. 이거 한번 얘기했나, 선생님이? 식당 가갔던 얘기? 선생님 보고요리를 좀 좋아해서 보고요리집을 갔어요. 네, 보고요리를 먹고 있는 도중에 기다리는 시간에 옆에 벽에 그 보고의 효능 이렇게 적어놨어요. 쭉 몸에 어떤 몸이 좋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발췌를 적어갈까 어디에서 인용구를 쓰는데 이등무의 청장관전서에 청을 천으로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역사 선생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음식 서빙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걸 만들었나요? 물어봤더니 광고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을 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요? 잘못했나요? 예,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고치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역사 선생의 병이에요, 병. 예.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지적질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했더니 그 뒤에 갔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예. 보고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백과사전 적성에서 서유구 임원경제지. 그 임원경제지는 서울 촌놈들이 전혀 농사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규경의 오지연 문장 전상구. 이거 5대양 6대주의 어떤 정보들을 실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영어로 치면 한자로 5대양 6대주. 이영조대 전공문헌비고 이거 홍봉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 하나입니다. 네. 건국이니까 우리 거죠. 네. 잘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세자 장인이죠. 동국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만든 책이지 청나라에서 수입한 책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네. 동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 거야. 중국에서 수입한 책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증보문헌비고 대현제국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때 편찬된 책이 되겠습니다. 205쪽 서학에 관련된 부분 겁니다. 서학봅니다. 서쪽의 학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톨릭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카톨릭이 처음 들었을 때 서쪽에 서양의 학문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이 중국에서 번역할 때 천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카톨릭을 뭐라 불러요? 천주교라고 부르는 명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음대로 영어식으로 가게 되면 캐톨릭이 맞겠죠. 네. 가봅시다. 전례. 16, 17세기 조선에 알리기 시작하고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이라 처음 칭하여서 유래되었다. 두 번째, 정두원 등에서 다녀오면서 교리가 소개되었다. 이수강, 유문 등에서. 자, 정리하는 거 볼까요? 허균이라는 사람 아시죠? 허균이라는 사람 처음 천주교 12단 기도문이 처음 가져왔고, 이수광의 지봉유절에서 이거 별표 갑니다. 그냥 이렇게 지문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 천주 시리를 소개, 불교와의 차이점을 처음 소개해야 되겠다. 천주 시리에 소개되었다. 유몽인 어우야담, 유교, 불교, 도교의 자연적 차이점을 소개. 정두헌, 소현세자, 천주교 수적을 가져왔다. 큰 관심이었었다. 학산, 18세기 후반, 일부 남인이라고 적습니다. 일부 남인 적습니다. 일부 남인.
일부 남이지만 거의 대표적 8, 90%가 전부 다 경기 남인입니다. 경기도 오늘날에 뭐 남양주, 강주, 여주 아시죠? 네, 그 동네 남인들이 주로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였죠. 네. 수용하였고 이승훈이 영세를 받아 돌아와 신자가 증가하였다. 주로 내세운 사상, 평등 사상. 평등 사상을 주장하니 조선 사대부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내세 신앙을 기반으로 불교든 종교든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내세관이라고 불렀어. 내세관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어? 현세관이겠지. 내가 올내자잖아. 올내자. 올내자. 내가 죽어야 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세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현세가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이 현세관은 이건 주로 이제 도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현세관은 주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세상을 딱. 그래서 이걸 우리 원하는 게 뭐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천당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 열심히 종교 활동 하셔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죠. 내세관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계시면 내세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또 불교도 마찬가지 다 내세관입니다. 내가 현재 살면서 덕을 많이 쌓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불우한 이유도 돕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야의 양반, 중인, 부유한 농민층 사이에 확산되었다. 천주교 박해갑니다. 추조 적발 사건. 추조는 형조의 별칭이에요. 우리 2조, 예조, 홍조 할 때 형조의 별칭을 추조라 불러요. 추조 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적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조야. 정조에 밑줄 그어야 돼요. 정조는 카톨릭에 대해서 담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이승훈, 그 다음에 이벽, 그 다음에 권일신 등과 명내동, 오늘날의 명동에 김보무 집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져오다가 다음에 3월 도박 단속을 위하여 순찰하던 포졸들에게, 오늘날 경찰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교인들은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등등 삼형제와 권일신 등 10여 명이 이벽에 교수를 듣고 있다가 체포되어 모두 형조로 끌려갔다. 그러나 형조 판서 김하진들이 이들을 석방하고 김보무만 투과했다. 약간 불평등이죠. 다 석방시키고 하나 샘플만 하나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정조는 무엇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정약용 정조의 오른팔인데 자기 오른팔을 갖다 구속시킬 수는 없겠죠. 신의 박해,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정조 때 진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진산 사건이 죽었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신주 그다음에 조상 제사 거부를 죽었습니다. 카톨릭 기독교인분들 제사 안 지내시죠? 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개념으로 신주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네. 신주라는 게 제사 지낼 때 그 다음에 종이를 하나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적고 여기다 신이, 그리고 여기다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다 음식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절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걸 불태워버렸다는 거지. 앞으로 조상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어떤 보이견 쇼를 한 거지.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일명 신의 박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빠진 게 있어. 좀 심한 부분 빠졌어. 남인 계통이면서 당시의 상신, 최재공이 밑줄 긋습니다. 최재공, 영의정입니다. 그 다음 최고 높은 사람이죠. 최재공으로 한 신서파는 서교 신봉을 묵인하는 사람들, 신서파. 새로운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 이에 반대는 홍나간 등 공서파, 서교를, 공격을 공짜죠. 공격하는 사람과 대립하여 순조 1년 신유 박해로 신서파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때까지 10년간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해 가셨죠? 신의 박해로 인해서 10년 동안에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다. 신유박해.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야 할 건 신서파하고 공서파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 공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정복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계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학파라고 그랬지. 성화학파가 두 개의 분류로 나눠져. 신서파와 공서파로. 그러니까 신서파와 공서파를 나누는데 대표적인 공서파가 안정복이고 나머지 전부 다 신서파라고 해요. 서양 사상을 수용하잖아요. 즉 경기 남인들 있지. 정약용 형제들, 그죠? 정약용 형제들, 이벽 이런 사람 전부 다 뭐야? 신서파들이야.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그 카톨릭을 받아들이자 수용하는 쪽이 되는 거고,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복 같은 인물은 공서파예요. 천주교를 터부시하는 그런 세력이었다. 이렇게 같은 스승 밑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신서파, 공서파 구분하시면 돼요. 신유, 유에 동그라미 쳐요. 누가 유배 갔나요? 이건 간단히 가면 돼요. 신유니까 정략 유배 갔다 생각하면 돼요. 강진을 유배 갔다. 그리고 더 커진 사건이 뭐예요? 항서양의 백서 사건이죠. 백서는 하얀 종이에다가, 하얀 비단에다가 글씨를 써서 프랑스에, 청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군에게 보내서 우리가 천주교 탄을 바꿔서 너희들이 와서 군사 파견해서 이걸 좀 조절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값어치도 뭐 걸린 거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유박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게 됐다. 그래서 신유박해는 결과적으로 뭐야? 경기 남인들이 완전 탄압된 거예요. 대신에 정약용 형제들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정약종은 성경책을 옮기다 발견돼 죽게 됐고, 정약선은 흑산도 유배를 가서 살게 되었고, 정약용이 이제 문제였어요. 실은 정약용을 잡기 위해서 정약용 형제를 다 잡게 되었어요. 정약용이 일종의 그 당시 경기 남인의 최고 영수라고요. 그다음에 정조임금의 최측근 인사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론들이 정약용을 제거할 목적으로 혹시 부정부패라든가 뭐 권력과 연루된 음모가 있나 싶어 탈탈탈 털어봤어요. 우리 옷을 막 털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탈탈 털어봐서 무슨 부패라든가 부정한 게 있나 털어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건덕지가 없는 거야. 잡아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뭘로 잡아서 아웃시켜야 되나? 아웃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결국은 천주교로, 카톨릭으로, 우리나라는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사이비로 잡아들여서 결국은 유배 보내는 방법밖에 됐겠다. 그래서 처음에 보낸 게 포항이에요, 원래. 포항에 보냈다고. 근데 노론들이 들고 이런, 포항이라니.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워지면 얼마, 6개월, 1년 안에 돌아온다는 얘기고. 경상도, 전라도 쫙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경상남도 쪽,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이제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유배가 심한 그 제주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섬. 그 다음에 육지. 정량은 그나마 포항에 있다가 전라도 강진으로 간 거야. 육지 있는 강진으로 유배가 간 게 되지. 오케이? 근데 유배가 두 가지가 있어. 유배지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에 가는 경우가 있고, 집을 주지 않고 지역만 지명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 정량이 후자야. 정량 유배 갔는데 집이 없어.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막에 가서 주막집에 처음 왔던 곳에서 처음 정착을 하게 돼. 그 주막 주인이 불쌍해서 뒷방을 하나 치워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결해 주는 거야. 주막집도 어떻게 손님 받는 곳이잖아. 일종의 요즘 같으면 호텔 같은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일종의 호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뒷방 하나 정리해서 하룻밤 장대에 얼마씩 받고 내주는 것이거든요. 정량에 그 방을 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주모가 잘할 수 있는 얘들을 데려다가 과외시켜서 그 비용을 충당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과외 비용을 통해서. 그 결과 정약용이 원체 얘들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요즘 말하면 대박이 난 거야. 일타 강사가 된 거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유박해 됐고요. 자, 기해박해, 척사유놈. 헌정 때 왕이 국민에게 내린 교서를 갖다가 유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척사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천주교를, 카톨릭을 배척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거작동포 5집을 한 통으로 발표해 카톨릭 신도를 적발하는 데 쓰게 되었다. 원래 오거작동포의 목적은 이건 아니었잖아요.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도망간 애들 갖다가
감시학에서 만든 게 오고 작동법이었잖아요. 용도는, 원래 용도는. 그죠? 근데 여기는 카톨릭 신자를 갖다가 적발하는 목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용도가 달라요. 결과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세도권 쟁탈전이 치러졌다. 결과적으로 기회박해는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세도권, 패권 싸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호박해. 한국인 최초 신부인 김대건, 충청도 당진 솔매를 근거로 포기활동을 해서 체포되어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죠.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게 되면서 당진 솔매가 되게 유명하게 됐죠. 가보신 분 여기에는 없겠지.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 남종삼 등 8천여 명의 대학살. 8천여 명 미치겠습니다. 대학살 나오면 무조건 병인박해입니다. 그래서 훗날 병인 양요에 프랑스 애들이 1866년에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계기가 된 게 병인 양요 박해가 되겠죠. 그 다음 209촉에 동학을 갑니다. 배경.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한국을 삼정이라는 것도 아시죠? 기본적으로. 동학의 원이 전정, 군정, 한정 또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삼정이라고 그러죠. 삼정의 문란이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전정, 토지에서 나는 수확량의 세금을 걷어가는 것, 군대에 필요한 걸 국방비에 걷어가는 것, 한국 국가에서 서민들이 쌀을 빌려주고 과하게 걷어가 버린 것들.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서 나타난 한국 또는 환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동학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전염병 유행, 서양 세력의 접근에 대한 위기감 고조, 애연 사상들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수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애연 사상이죠. 가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 시내에 걷다 보면 어떨게요? 가끔 2인 1조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접근하는 방법. 내가 인상이 좋은 거하고 지가 나를 평가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이 대처하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경우는 항상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가 위기 상황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예언사상, 그 다음에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책 읽어볼래 되게 비밀스러운 기록인데, 이게. 그 다음에 도참설, 미래 예언이죠. 도참이라는 건 미래 예언 사상입니다. 사회가 항상 불안할 때 나타나는 게 도참설이죠. 미래 예언 사상들. 그 대표적인 책이 뭐죠?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씨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 이씨 왕조, 조선시대를 갖다 이조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전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조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을 걷다 보면 우리 가게들 보면 상호가 붙잖아요. 상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지나갈 때 제가 제일 혐오합니다. 이씨가 세운 나라 조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진 국호오면은 국호이지, 그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뿐이지 이씨 왕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씨 왕조식으로 불러버리면 이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애고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거 일본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 강점에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조, 이씨 왕조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타협해버린 거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제 잔재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받아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내 걸어가서 이런 상호를 붙은 게 나오면 또 있더라고. 뭐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 붙여가지고 짜증났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 이게 뭐야? 이조한연 이게 뭐야? 지나가다 우아래로 상호 막 훑어봤지.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정말 무식한 소치 아니에요? 무식의 소치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강고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 근무할 수 있단 말이야. 간판을
이렇게 해서 몇 센치, 어디에 뭐 이렇게 규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혐오스러운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 부서에 갔을 때 혹시 이런 단어가 들어왔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 뭐 옳거나 남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한테 그때 배운 적이 있지. 잘못된 용어를 상호명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그 다음에 미륵신앙. 미륵신앙 항상 뭐래? 사회가 불안할 때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통 65억 년, 66억 년, 64억 년, 최소한도 60년, 65억 년 뒤에 나타나는 그 부처를 미륵부처라고 하는데 그분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항상 사회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동학 성립합니다. 경주 출신 몰락한 양반 최재우. 1860년, 최재우 1860년 동학을 창도했다. 사상,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인내천 사상. 후천개벽. 반상의 차별과 양반과 상놈의 차별과 노비제도의 폐지, 여성 어린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자.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성과 어린아이가 가장 우리가 우대받는 사회가 됐잖아요. 먼저잖아요. 퍼스트잖아요. 얼마나 그 시기에 이게 안 됐으면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특징, 유불선을 기본으로 유교, 불교, 선은 도교를 의미합니다. 기본으로 전통사상과 혼합. 주기론에 함정 많이 팝니다. 주기론, 주리론 할 때 이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주기론. 구분할 수 있죠?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실정이라 한다고, 그죠? 그리고 현재 동학에서는 주기니까 돼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아, 이건 밥인 것 같아. 이건 내가 공부를 해야만 생기는 것 같아. 인의예지는, 그죠? 인의예지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생긴 책을 읽으면서 인격이 이렇게 형성돼 갈 거 아니에요. 인의예지. 네. 주기론이라는 말은 칠정. 아, 일단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인의예지가 아니라 일단 배고파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주기론이 핵심이 돼야 된다. 샤머니즘, 무당, 도교 등 되게 복합적이죠. 짬뽕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섞여 있는 게 동학이다. 학산, 삼남지방,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농촌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왜일까요? 이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불법적으로 뜯긴 애들이 속된 말로 해서 당연히 불평, 불만이 커졌겠죠. 얘들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최재우, 처형, 1864년에 혹세무민의 죄로 경주 관아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혹세무민. 죄가 별거 아니라 혹세무민입니다. 백성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는 혹세무민 사상으로 끌려가 매맞아 죽었어요. 백성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한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죠?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아도 이익을 편취한 게 없잖아요. 그죠? 혹세무민 백성을 속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훗날 동학운동의 어떤 원동력이 된 거죠. 네. 동학의 정비, 이대 교주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기출을 문제입니다. 최시영이 뭐죠? 이대 교주가 최시영입니다. 그 최재우가 경주 사람인데요. 어떤 사상을 깨우쳤다는 사실을 갖다가 소식을 최시영이 들어요. 그 최시영이 최재우를 찾아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대 교주가 됐어요. 자, 동경대전, 성경쯤 되겠죠. 성경쯤. 동경, 그 경자가 핵심이죠. 성경, 불경, 이렇게 하죠. 경은, 성경, 불경에서 그 경은
우리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진리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바이블 하나씩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성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경은 바이블은 진리쯤에 해당돼요. 진리.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닐까요?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죠. 경은 진리를 의미한다. 경. 그래서 쉽게 하면 우리 한자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저거는 영어로 치면 바이블이 되겠지만 우리 한자식의 방법은 경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전화 입고 있는 옷이 있죠. 그죠? 옷감은 이렇게 가로를 먼저 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옷감이 될 수가 없지. 무너지겠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가로가 아닌 세로가 엮여져 있다고. 여러분 옷이 가로와 세로줄로 엮여져 이게 옷감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경은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로줄이 절대 진리라 얘기하는 게 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한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담에서 한글. 자, 그래서 동경대전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용담에서 한글. 이거 한번 출제됐죠. 살짝 바꿨죠. 한문과 한글을 갖다가 시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학에서 찬송가는 한글로 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읽고 부를 수 있게끔 한글로 구성되어 있다. 포접제의 교단 조직을 가졌다. 나중에 또 할게요, 이거.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이 이렇게 있다면, 서울의 대표하는 포주, 넘버원이 하나 있다면, 동네별로 이렇게 책임자, 접주들이 있다가 앞글자 다 가지고 포접제라는 단어를 쓰더라. 대신 이 조직은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이기도 합니다. 영양, 평등사상, 개혁사상, 사회변혁 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확대했다. 자, 인물 한번 봐주죠. 최재우, 그 다음에 최시영, 그 다음에 동경대전, 그 다음에 용담유사. 옛날식의 한글 방식, 용담유수, 막 돼 있죠.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